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거리를 달려 도서관 문을 박차고 들어선 그 순간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가족과의 또 한 번의 싸움. 아버지의 날카로운 말들.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나에 대한 혐오,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그곳. 조용한 선반 사이로 스며드는 부드러운 빛 속에 서 있는 그녀를 본 순간 세상이 멈췄다. 그녀의 눈빛은 나의 혼란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날 나는 지은이었다. 20살의 무모한 대학생. 세상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듯한 나날을 보내던 소녀. 서울의 번잡한 캠퍼스에서 나는 늘 소란을 피웠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밤을 새우고 교수님의 레슨을 무시하며 강의를 빼먹고 연애는 바람처럼 스치기만 했다. 남자들, 여자들, 그 누구도 내 안에 있는 불꽃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나는 자유를 갈망했지만 그 자유는 한국의 빽빽한 기대라는 벽에 부딪히기 일쑤였다. 집에서는 좋은 집안의 딸이 되어야 했고 학교에서는 평범한 학생이 되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에 지쳐 있었다. 특히 내 마음속에 피어나는 그 이상한 감정, 여자에 대한 끌림 때문에 더더욱. 도서관은 내 피난처가 아니었다. 그냥 비를 피할 곳일 뿐이었다. 문을 열자마자 물에 흠뻑 젖은 내 모습이 유리창에 비쳤고 나는 투덜거리며 안으로 들어섰다. 공기 중에 스며든 책 냄새와 고요함이 나를 압도했다. 평소라면 이런 곳은 지루해서 금방 나갔을 텐데 그날은 달랐다. 카운터 뒤에 서 있는 그녀, 수아 선생님, 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28살의 사서였다. 조용하고 부드럽고 마치 책 속에서 나온 인물처럼 검은 머리를 단정히 묶고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녀의 미소는 가볍게 스쳤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이 내 차가운 몸을 녹이는 듯했다. 비가 많이 오네요. 우산이 필요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부드러웠다. 나는 멍하니 고개를 저었다. 왜일까? 그 순간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책.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였다. 나조차 놀랐다. 나는 책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기분이세요? 혼란스러운 날인가요? 그녀의 질문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어떻게 알았지? 나는 대답 대신 책장을 바라봤다. 그날 그녀는 나에게 한 권의 책을 건넸다. 한국 고전소설. 춘향전의 현대판 해설서였다. 사랑은 때론 금기를 깨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녀의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저 같은 애송이가 무슨 사랑이요. 하지만 그 책을 펼치며 나는 처음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수아 선생님은 카운터로 돌아갔지만 그녀의 그림자가 내 곁에 머무르는 듯했다. 그 후로 나는 도서관에 자주 가게 되었다. 처음에는 우연처럼 비가 올 때마다. 하지만 곧 그것은 습관이 되었다. 캠퍼스의 소란 속에서 도서관은 나의 비밀스러운 안식처가 되었다. 수아 선생님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의 일상은 단순했다. 책을 정리하고 학생들의 질문을 받고 가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는. 나는 그녀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게 좋아졌다. 그녀의 손가락이 책장을 넘기는 모습.
안경을 고치는 제스처. 그리고 나를 볼 때만 살짝 밝아지는 미소. 어느 날, 도서관이 한산한 오후였다. 나는 평소처럼 책을 빌리러 갔지만 이번에는 용기가 생겼다. 선생님. 왜 사서가 되셨어요?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책이 제 유일한 친구였어요.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서요. 라고 대답했다. 그 말에 나는 공감했다. 저도 그래요. 세상이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대화를 시작했다. 처음으로 누군가와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수아였다. 한국의 전통적인 이름처럼 그녀는 고요한 물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흘러 우리의 만남은 깊어졌다. 나는 그녀에게 내 가족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버지의 엄격함, 어머니의 침묵, 그리고 동생의 부러움. 저는 항상 반항만 했어요.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수아는 듣기만 했다. 그녀의 눈빛이 나를 안아주는 듯했다. 반항은 때론 사랑의 시작이에요. 지은 씨, 그녀가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내 심장이 다시 뛰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깨달았다. 이 감정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여자에게 향한 금기된 사랑. 하지만 한국에서 그런 사랑은 쉽지 않았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나는 혼란스러웠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조차 나는 수아를 생각하며 웃음이 멎었다. 야, 지은아. 또 무슨 일 생겼어? 친구 하나가 물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미소를 떠올렸다. 어느 비 오는 저녁 도서관 문을 열자 수아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늦었네요. 그녀의 말에 나는 웃었다. 선생님을 보고 싶어서요. 그 말은 내 입에서 저절로 나왔다. 그녀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우리는 책장 사이로 들어가 작은 창가에 앉았다. 비가 유리를 두드리는 소리 속에서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수아 씨. 당신이 좋아요.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지은 씨. 이건 위험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다. 그날 우리의 입술이 스쳤다. 짧고 달콤한 키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순간이었다. 그 키스 후 우리의 관계는 은밀하게 피어났다. 도서관의 구석진 코너에서 우리는 속삭임을 나누었다. 수아는 나에게 책을 통해 사랑을 가르쳐 주었다. 시집, 로맨스 소설, 심지어 한국의 금기된 사랑 이야기를. 사랑은 숨길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지켜야 할 게 있어요. 그녀의 말은 나의 불꽃을 다듬어 주었다. 나는 점점 변했다. 더 이상 무모한 학생이 아니었다. 수아 덕분에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드라마는 곧 찾아왔다. 어느 날
내 가장 친한 친구 혜진이 도서관에서 우연히 우리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지은아. 너. 수아 선생님하고 뭐야? 나는 부정하려 했지만 혜진은 이미 알았다. 다음 날 소문이 퍼졌다. 캠퍼스 게시판에 익명의 글. 도서관 사서와 학생의 부적절한 관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수아는 더 창백해졌다. 지은 씨. 이건 끝내야 해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가 지킬게요. 가족에게도 알려졌다. 아버지의 전화가 왔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당장 집에 와. 나는 울면서 수아에게 달려갔다. 그녀의 품에서 나는 처음으로 약해졌다. 수아 씨. 저 없이 못 살아요. 그녀는 나를 안고 속삭였다. 나도 그래. 하지만 이 사회가 우리를 용납하지 않을지도 몰라. 갈등은 깊어졌다. 혜진과의 우정은 깨졌고 학교에서는 따돌림이 시작되었다. 수아는 사직을 고려했다. 내가 당신을 망치고 있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절박했다. 함께 싸워요. 사랑이니까 우리는 비밀리에 만나. 계획을 세웠다. 한국의 LGBT 커뮤니티를 찾아보았고 작은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용기를 얻었다. 다른 여성들의 이야기. 비슷한 아픔. 클라이맥스는 아버지와의 대면이었다. 집으로 끌려간 나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아빠. 저는 수아를 사랑해요. 여자예요. 하지만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가 미쳤구나. 한국에서 이런 건, 하지만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여보. 우리 딸을 봐요. 행복해 보이잖아요. 놀랍게도. 어머니의 말이 아버지를 흔들었다. 긴 침묵 끝에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증명해봐라. 그 후 우리는 공개했다. 캠퍼스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소문은 여전했지만 지지하는 목소리도 생겼다. 수아는 사직 대신 도서관에서 LGBT 관련 책 코너를 만들었다. 나는 학생 활동에 나서 동아리를 만들었다. 우리의 사랑은 더 강해졌다. 로맨틱한 데이트. 한강에서 산책하며 그녀의 손을 잡는 그 순간들이 소중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다. 작은 원룸에서 책으로 둘러싸인 삶. 나는 졸업했고 수아와 함께 작은 서점을 열었다. 무모했던 학생은 이제 사랑을 아는 여자가 되었다. 수아 덕분에 나는 세상을 다르게 보았다. 사랑은 국경도 성별도 초월한다. 한국의 바쁜 거리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조용히 빛났다. 비가 그친 서울의 아침. 나는 창가에 서서 수아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지은아. 오늘도 내 미소를 기다릴게. 그 글씨는 그녀의 손처럼 부드러웠다. 어제의 대면 후. 아버지는 여전히 침묵했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변했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녀의 말은 나에게 희망이었다.
하지만 학교는 여전히 험난했다. 복도에서 속삭임이 들려왔다. 저 애가 레즈비언이래. 나는 고개를 들고 당당히 걸었다. 수아가 가르쳐준 대로 두려움을 직면하는 법. 도서관에 도착하자 수아가 카운터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가 나를 맞이했다. 오늘은 어때? 나는 그녀의 손을 슬쩍 만지며 좋아. 당신이 있어서 라고 속삭였다. 우리는 작은 휴게실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우리는 키스를 나누었다. 깊고 열정적인. 그녀의 입술은 내 혼란을 녹여주었다. 수아 씨. 우리. 정말 괜찮을까요? 그녀는 나를 안으며 사랑이 있으면 다 괜찮아 라고 했다. 그날 오후 새로운 드라마가 시작되었다. 교수님 한 분이 나를 불렀다. 지은 씨. 최근 소문 때문에 학교 이미지가. 나는 화가 났다. 소문은 소문일 뿐이에요. 저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교수님은 한숨을 쉬며 한국 사회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조심해. 그 말은 나를 더 결의하게 만들었다. 수아에게 달려가 나는 울었다.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까요? 그녀는 미워하는 게 아니야. 두려워하는 거지. 우리처럼 다른 사랑을. 우리는 함께 대처법을 찾았다. 온라인에서 한국의 LGBT 단체를 검색하고 상담을 받았다.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만난 상담사는 너희들은 용감해. 많은 사람들이 숨기고 살아 라고 했다. 그 만남은 우리에게 힘을 주었다. 수아는 과거를 털어놓았다. 나도 어렸을 때 비슷한 감정을 느꼈어. 하지만 가족 때문에 포기했지. 너 만나고 나서야 다시 살아난 기분이야. 그녀의 고백에 나는 더 사랑이 불타올랐다. 저녁 우리는 한강으로 갔다. 야경이 아름다운 그곳에서 우리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수아 씨. 미래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그녀는 웃으며 너와 함께라면 뭐든. 우리의 손이 얽혔다. 바람이 불어오고 강물이 반짝였다. 그 순간 나는 자유로웠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 속에서도 우리의 사랑은 피어났다. 하지만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혜진이 다시 연락했다. 미안해.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의 눈에 후회가 가득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 이해 못해서 미안. 우리는 화해했다. 혜진은 우리의 지지자가 되었다. 함께 싸우자. 그녀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와 대화했다. 엄마. 수아 씨를 데려갈게요. 어머니는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선택한 거라면. 아버지는 아직 멀었지만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수아와 나는 작은 승리를 만끽했다. 도서관에서 우리는 책을 함께 읽었다. 로맨틱한 한국 소설. 너의 결혼식 같은 이야기.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수아가 물었다. 당연하지. 나는 키스하며 대답했다. 시간이 흘러 캠퍼스 생활은 안정되었다.
나는 동아리를 만들었다. 다양한 사랑의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LGBT 인식 워크숍을 열었다. 처음에는 몇 명뿐이었지만 곧 늘어났다. 수아는 강연자로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력했다. 사랑은 형태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그날 나는 그녀를 자랑스러워했다. 그러나 새로운 위기가 왔다. 수아의 가족이 서울로 왔다. 그녀의 어머니가 도서관을 찾아왔다. 수아야. 이게 무슨 소리야? 여자랑 수아는 창백해졌다. 나는 옆에 서서 지켰다. 어머니. 수아 씨를 사랑해요. 행복하게 해줄게요. 어머니의 눈물이 흘렀다. 우리 딸이. 고통받는 건 싫어. 긴 대화 끝에 어머니는 떠나며 생각해볼게 라고 했다. 그 밤 수아는 울었다. 가족이 날 버릴지도 몰라. 나는 그녀를 안고 내 가족이 되게. 영원히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로맨틱한 밤.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험했다. 부드럽고 열정적인 밤. 한국의 밤하늘 아래 우리의 속삭임은 영원했다. 봄이 왔다. 벚꽃이 서울 거리를 물들이는 계절. 수아와 나는 공원에서 산책했다. 그녀의 손을 잡은 채 나는 행복을 느꼈다. 지은아. 이게 꿈인가 봐. 그녀의 말에 나는 웃었다. 현실이야. 우리의 현실. 하지만 그 행복 속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언론에서 LGBT 이슈가 불거졌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목소리가 커졌다. 동성애는 서구의 병이라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나는 화가 났다. 왜 우리를 공격할까? 수아는 그건 무지를 공격하는 거야? 우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모르니까 라고 했다. 우리는 함께 시위를 준비했다. 서울의 광화문에서 열리는 LGBT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무지개 깃발을 들고 손을 잡은 채 행진했다. 군중 속에서 야유가 들려왔지만 지지자들의 함성이 더 컸다. 그날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사랑은 평등해요. 수아의 눈빛이 빛났다. 집으로 돌아와 우리는 축하했다. 작은 파티. 와인 한 잔과 키스. 오늘 내가 멋졌어. 수아가 속삭였다. 우리의 밤은 로맨틱했다. 그녀의 피부. 부드러운 곡선. 나의 손길에 떨리는 몸. 우리는 서로를 소유했다. 사랑해. 지은아, 그녀의 고백에 나는 영원히 라고 답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상이 왔다. 동아리 활동으로 상을 받았다. 교수님들이 박수를 쳤다. 지은 씨. 내가 변화의 주역이야. 혜진도 함께였다. 자랑스러워. 우리의 우정은 더 강해졌다. 하지만 아버지의 변화는 더뎠다. 주말에 집에 갔을 때 그는 나를 피했다. 어머니가 시간이 필요해 라고 했다. 수아의 어머니가 다시 연락했다. 수아를 만나고 싶어.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어머니의 얼굴은 부드러워졌다. 내가 수아를 행복하게 해주나 봐. 처음 봤을 때 수아의 눈이 달라.
나는 눈물을 글썽였다. 네. 약속할게요. 어머니는 한국에서 쉽지 않지만 응원할게 라고 했다. 작은 승리였다. 그러나 드라마는 계속되었다. 익명의 위협 편지가 왔다. 너희 관계를 끝내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수아는 두려워했다. 지은아. 위험해.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끝에 혜진의 옛 친구가 범인으로 밝혀졌다. 그는 보수적인 집안 출신이었다. 미안해. 내가 잘못 배웠어. 그의 사과에 우리는 용서했다. 배우는 거지, 수아가 말했다. 그 사건 후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바다 앞에서 우리는 맹세했다. 어떤 위기도 함께, 제주의 푸른 바다. 우리의 키스는 소금기 어린 로맨스였다. 밤하늘 아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수아의 꿈. 서점 열기. 나의 꿈. 작가 되기. 함께라면 다 돼. 돌아와. 나는 책을 썼다. 우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짧은 소설. 출판사에 보냈고 놀랍게도 받아들여졌다. 이건 진짜야? 편집자의 말에 나는 울었다. 수아가 첫 독자였다. 내 사랑이 느껴져. 그녀의 말은 나의 상이었다. 여름이 다가왔다. 더위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뜨거웠다. 도서관에서 몰래 만남. 밤의 산책. 하지만 가족 모임이 다가왔다. 아버지의 생일. 나는 수아를 데려갔다. 긴장된 분위기. 아버지가 수아를 보았다. 자네가. 지은의 수아는 고개를 숙였다. 네.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침묵이 길었다. 마침내. 잘 부탁해. 그 말에 모두가 울었다. 변화의 순간이었다. 가을바람이 서울을 스치던 날. 나는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수업은 바빴고 동아리 활동은 절정이었다. LGBT 워크숍에 수백 명이 모였다. 연사로 유명한 활동가가 왔다. 한국의 젊은이들. 너희가 미래야. 그 말에 청중이 환호했다. 수아는 내 옆에서 손을 꼭 잡았다. 내 덕분이야. 졸업식 날. 나는 단상에서 연설했다. 사랑은 다양해요.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객석에 있었다. 수아도. 그녀의 미소가 나를 지탱했다. 졸업 후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었다. 혜진과 친구들, 가족까지. 축하해. 지은아, 모두의 말에 나는 행복했다. 하지만 로맨스는 여전했다. 수아와의 데이트. 남산타워에서. 불빛이 반짝이는 밤. 우리는 키스했다. 영원히 함께. 그녀의 속삭임. 우리의 사랑은 드라마틱했다. 가끔 다툼도 있었지만 그것이 더 깊게 만들었다. 미안해. 내가 무모했어. 내가 사과하면. 그녀는 그게 내 매력이야 라고 웃었다. 새로운 시작. 서점 계획.
우리는 자금을 모았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LGBT 서적 코너를 강조했다. 다양한 사랑의 서점이라는 이름. 후원자들이 몰렸다. 이런 곳이 필요해서 댓글들이 쏟아졌다. 개업일. 리본 커팅. 수아가 지은과 함께 라고 말했다.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마지막 드라마. 보수 단체의 항의. 이 서점은 타락을 조장해 피켓을 들고 왔다. 우리는 대응했다. 언론 인터뷰. 사랑은 자유예요. 기사들이 나왔다. 지지자들이 모였다. 시위가 평화롭게 끝났다. 그날 밤. 우리는 서점에서 축하했다. 책 냄새 속. 우리의 키스. 겨울이 왔다. 눈이 내리는 서울. 우리는 따뜻한 집에서 살았다. 매일 아침. 그녀의 키스로 깨우는 삶. 사랑해, 우리의 일상은 로맨틱했다. 나는 작가로 데뷔했다. 소설이 베스트셀러. 무모한 학생의 사랑 이야기, 리뷰가 쏟아졌다. 가족은 완전히 받아들였다. 아버지가 서점에 왔다. 잘하고 있구나. 그의 말에 나는 안겼다. 수아의 어머니도. 손주. 아니. 그냥 행복하게 살아. 웃음이 터졌다. 우리의 사랑은 완성되었다. 한국의 바쁜 삶 속. 우리는 빛났다. 무모했던 나. 조용한 그녀. 함께 배운 사랑.